이진숙 전 위원장은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 이걸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도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자신이 보는 세 가지의 근거까지 내놨습니다. 네, 이 전 위원장은 그제 SNS를 통해서 이 대통령실이 체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은 이 개인적인 추정으로 100%라면서 엉터리 출석 요구서를 만들어 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한 것인지 대통령실이 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먼저 이 전 위원장은요, 2달 전 본인의 휴가를 대통령실이 반려하고 또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게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지난 8월 국회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상임위 문답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 기간에 그 재난에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휴가가 반려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정기 휴가는 일단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옆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이 뉴스를 만들어요.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이런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 개인 의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결짓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요, 검찰 폐지로 결국 경찰이 수사권을 과도하게 휘두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는 이진숙 체포가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 예고편일 수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전했는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이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추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경찰이 체포했다면서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찰의 과잉 체포에 사실상 법원이 뒤늦게 제동을 건 모양새라며 이번 사태는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권을 휘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상징적 장면과도 같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이 강행한 사법개혁의 결과 경찰에게 쥐어질 막대한 권한을 감안하면 더욱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무리한 수사를 해도 마땅한 견제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로 삼으려는 게 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사태입니다. 이 전 방통위원장 법원의 판결로 해서 어쨌든지 간에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요, 검찰청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모든 1차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이 독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번 사태를 보면 결국 비대해진, 그러니까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여권 인사들조차도 경찰의 과잉 수사, 과잉 대처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수사는 이제 인신을 처리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국가라는 데에 대한 우려는요, 이미 그 외국에서도 17세기까지 겪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법치 국가가 확립되면서 경찰 국가라는 우려가 좀 지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경찰의 수사권을 거의 집중시키고 있어요. 특히 그 문재인 정부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경찰이 과도하게 자기네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직권남용이나 이런 정도의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견제할 장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검찰청 폐지하고 나서 보안 수사권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1년 내에 결론을 내기로 해서 그동안에 과도기도 있고,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에 대한 수사는 과연 누가 견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요. 그랬을 때 경찰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휘둘렀을 때
누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이변에 저는 극명하게 이진숙 체포 사태에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 장관급 위원장을 과연 긴급 체포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는 것부터 그 체포를 집행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국 경찰국가 우려에 대한 그 어떤 걱정으로까지 저는 번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 패널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장관급 공직자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체포 사유가 발생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그 시기에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현직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두 번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죠.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 그 거기에서 면직되고 난 그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 하나로 지금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의 이 검찰 개혁의 향방을 벌써부터 논하는 건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 경찰이 큰 예방 주사를 한번 맞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이제 더 큰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경찰은 그렇다면 본인들의 커진 권한을 어떻게 좀 자제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성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제와 보완 장치는 이번 그 이진숙 전 위원장 사태에서도 전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경찰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이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느끼면 검찰이 요청하고 법원이 발부를 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 두 번의 기각, 역시나 법원도 두 번 정도는 이건 지금 너무 이르다, 너무 과하다는 브레이크를 걸어준 건데 박범계 의원이 그 지적한 것처럼 실무 관행, 그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을 좀 느슨하게 발부해 주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바로 발부가 됐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견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저는 법원에서도 앞으로는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은 마찬가지로 좀 더 깐깐하게 해서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 보완 장치들을 1년 동안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